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시고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당도 떨어질 거고 정신도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틀어주시고 요거까지 들어주시니 존경할 만합니다. 대단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요 총평, 이번에 본 시험 6월 시험에 관련된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전체적 총평,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문제가 뭐였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앞으로 우리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준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총평입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였느냐? 쉬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항도 없었고, 신유형 문항도 없었고, 계산이 괴랄한 문항도 없었고, 그냥 평이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 봤잖아요. 5월달. 그것보다 쉬웠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험지를 받아들인 N수생들은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고요. 그리고 걱정이 앞섰겠죠. 그리고 요 시험지를 보고 이제 등급컷을 볼 우리 현역 학생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게 컷이 이게 뭐야? 이거 변별이 돼? 놀랄 겁니다. 지금 저도 과감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컷이 아마 48, 47 되지 않을까요? 맘 같아서 50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6월이잖아, 그렇죠? 아마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N수생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8, 47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이제 수능 문항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컷은 100% 50입니다. 화학골 나는 거예요. 다 박살 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쉬었다라는 겁니다. 작년 수능 문항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작년 수능 문항보다도 쉬웠어요, 사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 총평. 첫째, 신유형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킬러 문항 당연히 없었어요. 셋째, 정량적인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 전기와 자기 요 파트 같은 경우 정량적 문제가 늘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장 계산하는 거 있죠? 방정식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계산해서 요 친구는 어느 정도의 자기장 크기를 갖고 있구나, 요 친구는 어느 정도의 자기장 크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정량적 문항이 배제되었습니다. 광전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전효과 같은 경우도 정량적 문제가 왕왕 나오곤 했는데 여기에서도 안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이렇게 해서 뜩뜩뜩뜩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문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주목할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맨 마지막 문제하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였나?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문제 6번인데 원래 운동량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국룰이었어요.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뭐 A와 B 사이 거리 해서 요 기울기 이용해서 상대 속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이 국룰이었는데 그냥 간단한 운동량 보존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도 자기장 계산 문제였죠. 자기장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정량적인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서는 요 17번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한 정량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그냥 풀 수 있었어요.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우리가 통상 봐왔던 전자기 유도 문제보다 쉬웠습니다. 5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자기 유도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요거는 완전히 평이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16번 문항입니다. 요거는 봤을 때 그냥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인 거야? 당황했을 건데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여기에 있는 요 시간 정보 이용해서 요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의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가속도를 이용해서 요 A와 B의 질량을 추론하고 그에 따른
요 에너지 표를 만드는 그냥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에너지 표만 깔끔하게 잘 작성했으면 뭐 여기도 문제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소비됐을지언정 문제가 있는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번도 요 20번은 뭐 현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면은 요런 유형의 문항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N수생 같은 경우 뭐 재수생이나 혹은 N수생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많이 봤죠? 그쵸? 요렇게 용수철로 눌렀을 때 얘네가 요렇게 따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잃고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친구의 높이 B를 구하는 게 요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계산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깔끔해서 요것도 명확하게 풀 수 있던 문제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준비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리를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긴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뭐 어떤 경향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문제 자체도 의미 없는 문항들만 솔직히 즐비합니다. 뭐 진짜로 신유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량적인 문제들이 막 짜르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주는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악을 가정하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작년 수능이죠. 오케이? 오히려 올해 6월에 본 시험보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어땠냐면 계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항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계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문제를 봤을 때 특정식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교한 계산 연습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괴랄한 계산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다고 막 나는 킬러 문항만 한번 해볼 거야. 킬러 문항 해서 막 레벨업 좀 해볼 거야. 그거는 조금 소모적입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 한다면은 용수철이 있어요. 평형점 찾아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용수철 문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작년부터 용수철 문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날아간 게 이제 용수철 문항이에요. 알겠습니까? 올해 모의고사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 요 6월 평가에서도 용수철 문항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용수철 문항은 일단 배제하고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좌절하는 거 봤거든.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용수철 문항은 배제한 채 적당한 난이도의 문항 그리고 계산 연습도 꼭 많이 해보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3월 그리고 5월, 6월 요 평가를 반영한 그리고 올해 요 EBS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한 역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 수강해 주세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요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가 과연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역학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꼭 들어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역학 특강 개강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달라. 알겠습니까? 자, 붙은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 자, 그러면은 우리는 특강 시간 때 만나요. 알겠습니까? 그럼